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4.10 총선 특집 뉴스의 문을 엽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민주연합과 합쳐 178석에서 196석이 예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00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범야권으로 넓히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맡게 되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접전 지역이 워낙 많아서 최종 결과는 개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안보경 기자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 제1당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선 전체 예측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8에서 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에서 105석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녹색정의당은 0석, 새로운미래 0에서 2석, 개혁신당 1에서 4석, 조국혁신당 12에서 14석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역구 예측 1위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이 53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그리고 경합지역이 57곳인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에서 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7에서 105석을 얻을 전망인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곳은 꼭 이겨야 일당이 된다. 저희 채널A는 여야가 꼽은 초접전 지역 10곳에 대해 단독으로 예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4곳이 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개표를 끝까지 봐야 결과할 수 있는 접전, 경합 지역이 더 많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 꼭 지켜내야 하는 초접전 지역 10곳에 대한 채널A 자체 예측 조사 결과 민주당이 10곳 중 서울 중성동갑 비롯한 4곳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고 서울 동작을 등 6곳이 오차 범위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류사명 민주당 후보 50.7%,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9.3%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마포갑도 이지은 민주당 후보 49.7%,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 48.2%로 초접전입니다. 신정치 1번지로 여야 모두 공을 들인 서울 용산 역시 강태웅 민주당 후보 51.2%,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48.8%로 예측 불가 초접전입니다.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민주당 후보 60.7%,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39.3%로 전 후보 승리가 예측됐습니다. 명룡대전 빅매치가 치러진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 56.0%,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43.8%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병욱 민주당 후보 53.7%,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6.3%로 김병욱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고 경기 수원병 김영진 민주당 후보 60%, 박문규 국민의힘 후보 40%로 김영진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청 PK는 모두 초접전입니다. 충남 천안갑 문진석 민주당 후보 51.2%,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 46.2%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경남 양산을 김두관 민주당 후보 51.1%,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48.9%로 역시 초접전입니다. 부산 북갑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 50.1%,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 48.8%로 초박빙입니다. 채널A 예측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을 바탕으로 사전투표 이후 4차례 조사, 1차례 사전조사를 거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도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승이 예고된 민주당 선거 상황실 연결합니다. 정윤주 기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겠네요. 네, 지금 이곳은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곳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몇몇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예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당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뛰어오르며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10분 전 이곳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 등은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목표 의석인 151석을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단독 과반은 물론 국회의장을 낼 수 있는 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범진보 200석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 운영 틀을 바꾸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스스로도 반대 정당이 아닌 책임지는 정당, 정책 내놓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참패라는 충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연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유승진 기자, 출구조사대로라면 예상보다 더한 참패로 봐야겠죠?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1시간쯤 전에 이곳 상황실에 도착해서 지도부와 함께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오자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심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발언 직후 한 위원장은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맞붙은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불린 인천 계양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상황실 장내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출구조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하지만 개표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만큼 숨죽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그동안 50에서 60석이 접전이라고 여야 모두 입을 모았었는데요. 구체적인 출구조사 결과 어땠을까요? 먼저 서울 알아봅니다. 48석 중에 민주당 30석 우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강벨트는 출구조사에서도 접전이 많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 총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우세는 5곳,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지역은 13곳입니다. 여야가 서울 승부처이자 판세 바로미터로 보는 한강벨트 11곳의 경우 민주당 4곳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합지역은 7곳에 달합니다.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는 정치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52.3%,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47.7%로 경합입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현역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51.6%,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가 48.1%로 역시 접전입니다. 주목을 받았던 서울 중성동 갑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55.6%로 44.5%를 얻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도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초접전 양상입니다. 접전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서울 지역 당선자 윤곽은 내일 오전 2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다음은 의석수가 74석에 달하는 경기 인천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57곳에서 우세하고 16곳에서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분당도 접전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74석이 걸린 경기 인천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60곳 중 민주당이 47곳에서 국민의힘이 1곳에서 우세하고 경합지역은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석 14개가 걸린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10곳에서 앞서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당은 4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명룡대전으로 불리며 가장 큰 격전지로 불린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12.3%포인트가량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용인갑에서는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14.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분당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경합 중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합 지역이 남은 데다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양당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몇 석까지 넓힐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출구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곳곳이 초박빙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여야 격전지가 몰려있는 부산, 울산, 경남. 모두 40개 의석수가 걸려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부산 18석 가운데 민주당이 1곳, 경남 16곳 중에선 민주당이 4곳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부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15대 3, 경남에선 12대 3이었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의석이 줄었습니다. 부울경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서는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 4곳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까지 차출했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고 경남 김해을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습니다. 두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지인 경남 양산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부산 해운대갑은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홍순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7.3%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캐스팅 보터 충청 그리고 강원 지역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충청은 민주당 압승, 강원은 접전 양상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이 18곳, 국민의힘이 1곳, 새로운 미래 1곳, 경합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맞춤 공약을 내놓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 막판 충청권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대전은 7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57.9%,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가 39.5%로 황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충남 11석 중 민주당이 7곳, 경합 3곳입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52%,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 47.2%로 접전을 보였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후보 44.6%,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 55.4%로 국민의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세종갑에서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세종을에서는 강준현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습니다. 8석이 걸린 강원권도 민주당 1곳, 국민의힘 3곳으로 앞서고 나머지는 박빙 양상입니다. 원주갑은 민주당 원창묵 후보와 박정아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 양상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는 현역 허영 민주당 후보가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의 11%포인트 차이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변수가 바로 비례대표 의석수죠. 일당은 국민의 미래로 예측됐는데요. 조국 혁신당 어느 정도 돌풍이 예상되는지 김유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는 국민의 미래가 17에서 19석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됐고 군소정당 중엔 개혁신당만 득표율 3%를 넘겨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최대 19석까지 당선권으로 전망됐는데 현재 선대위원장인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국민의힘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혜지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 최대 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조국 대표 등은 앞순번으로 안정권이고 민주당 출신의 황운하 의원 등도 당선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함께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최대 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진보당 몫인 전종덕 전 도의원 등이 당선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등 최대 3명이 당선권에 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3%를 달성하지 못해 비례대표를 배분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종 비례대표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 5시 전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안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민지 차장, 민주당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 함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민지 차장이 정리해 주시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일당은 확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인데요. 방송 3사가 서로 예측하는 그 수치, 범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3사가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을 합쳤을 때 최소 178석에서 최대 196석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합하면 최소 87석에서 최대 105석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표가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동훈 차장, 일당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엄살을 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합쳐서 178석에서 196석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을 다 합치면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범야권은 지난 21대 총선 180여 석과 비교해서 20석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권은 지난 총선과 달리 100석이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표 상황이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초접전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200석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김민지 차장, 지역별로 좀 살펴봅시다. 일단 서울 볼까요? 네, 일단 서울은요. 과연 4년 전에 이 8석에 그쳤던 국민의힘이 몇 석까지 늘리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은 15석을 넘겨서 18석까지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사 예측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0석, 국민의힘이 5석이 우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3곳이 경합 지역인데요. 이렇게 격전지가 많은 만큼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지역구마다 예상 밖의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 인천은 4년 전 압승했던 민주당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지역, 민주당은 47석이 우세, 국민의힘은 단 한 곳만 우세로 나왔고 나머지 12곳이 경합입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10석이 우세하고 그렇지만 경합이 4곳으로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차장, 부산, 경남 이쪽이 또 주목되는 지역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PK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을 예상했지만 예상만큼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전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단 3석 얻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1석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11곳이 접전입니다. 접전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접전 지역이 많아서 실제 개표 상황이 어떨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낙동강 벨트가 있는 경남의 경우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28석이 걸려있는 충청도 중요한데요. 여야 스스로도 잘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곳인데 충청은 절반 정도가 경합 지역이어서 여전히 표심은 안개 속입니다. 네, 자 김민지 차장, 어쨌든요.
민주당 압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에 60석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의 성적이 참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밀리고 또 격전지도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7석, 7석을 얻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텃밭이라고 불리는 부산에서도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개표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관심 받는 지역구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두 차장 잠시 계시고요. 특집 뉴스회의가 진행 중인 이곳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 바로 옆 옥상 전광판에는 22대 총선 실시간 정보를 3D 기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A큐브가 마련돼 있습니다. A큐브 연결해서 전국 최종 투표율 그리고 권역별 최종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A큐브를 통해 잠정 최종 투표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잠정 최종 투표율은 69.3%로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은요, 67.5%입니다. 다음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한 대구입니다. 달구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구에서는 64%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어딜까요?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관문 인천입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 65.3% 나왔습니다. 다음 종이 비행기가 가는 곳은 문화의 도시 광주입니다. 광주의 잠정 최종 투표율 68.2%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은요, 66.3%입니다. 종이 비행기가 다음으로 날아가는 곳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으로 날아왔습니다. 66.9%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알아보겠습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 70.2%. 다음으로 알아볼 지역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잠정 최종 투표율은 66.6%입니다. 네,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첨단 산업의 기지로 도약하는 강원입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 66.6%. 전국의 투표용지가 종이 비행기로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북으로 왔습니다. 충북은 65.2%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를 꿈꾸는 충남입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 65%입니다. 다음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나아가는 전북입니다. 전북의 잠정 최종 투표율 67.4%입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정 최종 투표율은요, 69%입니다. 종이 비행기가 계속 날아갑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 경북은 65.1%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남으로 가봅니다. 우주를 향한 무한도전, 67.6%의 잠정 최종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가 찾는, 세계로 가는 제주로 종이 비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62.2%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최종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최종 투표율은요, 67%입니다. 지금까지 A큐브에서 최종 투표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두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동훈 차장.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개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방송 3사도 전체 의석수를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범위, 최소, 최대 범위로 적어놓고 또 접전지는 경합으로 표시해놨죠.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253개 선거구에서 14개 선거구 예측을 틀렸습니다. 조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차가 있는 거죠.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보통 한 선거구에 55개 정도 투표소가 있는데 무작위로 7개, 8개 투표소를 뽑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 매 5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죠. 김민지 차장,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잖아요. 그럼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지자 자체적으로 전화 조사를 해서 사전투표 표심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이 전국 경합지에서 약 50곳 정도 수만 명을 조사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방금 투표를 하고 나온 투표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출구조사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이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표를 봐야 될 텐데 사전투표를 보면요. 자, 이동우 차장, 31.28% 역대 총선 최고 수치예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보통 관례적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죠? 역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4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범진보 진영에서 18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요. 호남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의 경우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은평, 강서, 중랑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구와 경북, 서울, 강남 등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자, 김민지 차장,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왜 이번 총선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부터는 달라진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는 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편리해졌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 또 수검표가 도입되면서 부정선거의 우려도 많이 사라져서 보수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년층들도 사전투표에 많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표소에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표소에서는 이 사전투표함부터 열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표 초반 지지율은 이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보다 보시면 실제로 사전투표가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범야권으로 쏠렸을지 국민의힘이 선전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투표는 알아봤고 이동훈 차장, 이제 본투표율을 살펴보면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최종 아까 67% 이게 나오던데 본투표율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보다 낮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의 본투표율은 39.51%였는데요. 이번에는 잠정이긴 하지만 35.72%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종일 여야 모두 비상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한동훈 위원장 이름으로 매 시간 낮 12시에는 1분 단위로 본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낮다며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투표율이 낮을수록 접전지에서 불리하다,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보다도 저조하다고 동료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아예 포기하고 안 나올까 봐, 민주당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안 나올까 봐 둘 다 동료한 건데요. 여야 모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성향이 어떻게 갈릴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를 봐야 하는 건데 김민지 차장, 네.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네, 오늘 이 투표 결과가 궁금하신 유권자들 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2시쯤에나 되어야 지역구 당선자 254명의 윤곽이 그제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요, 당선자의 윤곽이 자정 무렵에는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수검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선관위는 그래서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검표, 그러니까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 용지를 사람이 직접 한 장씩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비례대표 당선자는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벌써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지난 총선보다도 길어진 51.7cm여서 투표지 분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 차장 잠시 후 또 보죠. 홍유라 앵커 선거 상황 계속 전해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제3지대 정당들 상황 짚어봅니다. 먼저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10석 이상을 확보할 걸로 전망된 조국혁신당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조국혁신당 목표치는 달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들이 12번에서 14번까지 당선권으로 예측되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조 대표와 후보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 상황실에 앉아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12석 이상이 예측된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밝혀왔습니다. 당은 환호보다는 차분하게 결과를 받아들여달라 당부했지만 격전지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조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는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들이 정권 심판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와 후보들은 잠시 만찬을 위해 이곳 상황실을 비울 계획인데요. 다만 이번 비례대표 선거는 100% 수개표로 진행돼 내일 아침에나 당선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 표정 살펴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 공영훈 후보와 경기 화성을에서 5차 범위 내 접전으로 예측됐는데요. 정현우 기자, 개혁신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 선거 상황실에 모여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최소 한 석에서 최대 3석 확보가 예측되자 침묵이 이어지다 지금은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에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소 7석 이상을 목표로 밝혔던 만큼 선거 상황실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의 결과를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기자, 새로운 미래의 녹색정의당은 목표보다는 낮은 결과 예측된 거죠? 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지도부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현재 의석수인 6석을 목표로 해왔던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원외 정당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의 대표주자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낙선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비례대표가 0석, 또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되면서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다만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곳이기도 하죠. 조영민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완패에 가까운 전망이 나오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합쳐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실제 개표 결과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던 이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도 가능한 의석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예상 의석수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론 많게는 130석 정도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101석은 넘어야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봤고 이제 막 시작될 개표 과정 역시 관저에서 챙겨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자준입니다. 네, 저는 이솔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개표 8.7%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52.7%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강서을입니다. 개표 1.6%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55.3%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병에서는 개표 상황 0.9%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후보가 52.3%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병까지 알아봤고요. 아직 개표 상황 초반이기 때문에 개표 상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표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됐네요, 그죠? 수개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크게 길게 걸리지 않고 뚜껑이 열렸고 아까 8%까지 개표율이 진행된 곳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출구조사와 조금 다른 결과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일단요,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동훈 차장, 예측은 각 당이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공표한 거는 지난주까지만 예측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겁니까? 지금 오늘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각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과반이 목표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160, 170석 이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단독으로도 최대 196석, 200석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례를 포함해서 110에서 140석까지 예측을 했지만 오늘 출구조사에서는 최대로 해도 105석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그럼 김민지 차장, 네. 이게 좀 급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예상했던 최소 의석보다 지금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110에서 140석까지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 쭉 취재를 하다 보면 지난해 10월 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에서 100석도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 등판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또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당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이종섭 대사 또 대파 논란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지역구 100석도 쉽지 않다라는 푸념도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경합 지역들의 판세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일말의 기대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은 우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조금 전 이 선거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실망스럽다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120석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범야권의 180석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었는데요. 이 120석을 넘기게 되면 이 범야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같은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범야권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체 내부 조사보다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좀 잔치집 분위기지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단독 과반 의석 가능성도 높아졌고 범야권까지 합치면 최대 200석 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과반이 가능하다고 했었지만 내부적인 마지막 조사에서는 한 최대 170석까지 가능한 걸로 나온 걸로 취재가 됐었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심이 어마어마했다며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막판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이 터졌지만 실제 판세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일각에서는 총선 압승이 오히려 대권 구도에는 악재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표 방송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실제로 지난 출구조사 14석이 달라진 바 있습니다. 김민지 차장,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죠. 개혁신당부터 볼까요? 네, 일단 개혁신당은요. 막판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한 특히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은요. 지금 현재 이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당도 좀 살펴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은 당초 10석에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죠. 비례의원 의석수 예상보다 더 많은 최대 14석까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공존하며 입김이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한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60.05%를 얻는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면 광주 광산을 이낙연 대표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죠. 비례는 0석으로 예측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비례 모두 0석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가 당선권에서 멀어지면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거대 양당과 선거 중반 급부상한 조국 혁신당이 표심을 나눠가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흥미로운 격전지는 잠시 후 또 이야기 나눠볼 테고 개표 상황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채널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꼽은 접전 지역 딱 10곳인데요. 명룡대전 빅매치가 치러진 인천 계양을부터 가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56.0%,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43.8%,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걸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입니다. 류사명 민주당 후보 50.7%,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9.3%, 오차범인의 접전 경합입니다. 네, 새로운 정치 1번지 서울 용산 가볼까요? 강태웅 민주당 후보 51.2%,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48.8%, 예측 불가 초접전입니다.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후보 60.7%,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39.3%, 전 후보 승리가 예측됐습니다. 서울 마포갑은요. 이지은 민주당 후보 49.7%,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 48.2% 초접전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민주당 후보, 자, 경기 성남 분당을 볼까요? 네, 수원병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병입니다. 김영진 민주당 후보 60%, 박문교 국민의힘 후보 40%, 김영진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후보 51.2%,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 46.2%,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 51.1%,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48.9%, 역시 초접전입니다. 다음은 부산 북갑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 50.1%,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 48.8%, 오차범인의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모았던 총선 최대 격전지죠. 이른바 명룡대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캠프 연결합니다. 김정근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설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이곳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채널A 예측 조사 결과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지 2시간 가까이 흘렀는데요.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예측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 후보도 박수를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예측하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채널A 예측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6%, 원희룡 후보 43.8%로 이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역시 이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습니다. 여야 대권 후보로 꼽히는 두 사람이 맞붙은 계양구 투표율은 68.7%로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표 방송 상황을 지켜보다 당선이 확실시되면 지지자들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어서 원희룡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채널A 예측 조사 결과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 캠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채널A 예측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원희룡 후보 선거 캠프에 있던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들이 절반가량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채널A 예측 조사 결과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12.2%포인트 뒤쳐졌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원 후보가 12.3%포인트 차로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6시 예측 조사가 발표되자 캠프 상황실 여기저기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원 후보는 오후 6시 반쯤 이곳에 나와 소회를 밝히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잠시 뒤인 오후 8시쯤 이곳 캠프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공식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군인 원 후보와 이 후보가 맞붙으면서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측 조사가 그대로 굳어질 경우 원 후보의 차기 정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예측 조사를 뒤엎을 경우엔 제1야당 대표를 이기고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계양을 최종 개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 선거 캠프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이어가보죠. 서울 최대 격전지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 기자, 예측조사 결과도 초박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널A 예측조사에서 최대의 격전지 서울 동작을은 유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작을은 경찰 출신 정치신인 유삼영 후보와 판사 출신 4선 중진 나경원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유삼영 민주당 후보가 50.7%로 49.3%를 기록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류 후보가 52.3%, 나 후보가 47.7%였습니다. 선거사무소에 나온 류 후보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했는데요. 나 후보는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측조사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타난 만큼 양 캠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투표율이 72.2%로 서울에서 가장 높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동작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차지한 지역으로 서울 판세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불리는데요. 나 후보는 동작을에서만 2번 당선될 만큼 지역 기반을 다져왔지만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 후보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맹추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거물급 두 후보가 맞붙은 경기 최대 격전지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 그리고 현역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빅매치를 벌여왔죠. 방송 3사 출구조사 접전입니다. 공태현 기자. 자, 지금 이광재 후보 캠프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까? 네, 이광재 민주당 후보 캠프에선 지지자들이 차분히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오후 6시쯤 캠프를 방문해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무실을 떠났는데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52.8%,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를 기록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만큼 양 캠프 모두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당갑은 나란히 4선에 도전하는 두 거물급 후보의 격돌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역인 대권주자급 안철수 후보에 강원지사를 지낸 3선 이광재 후보가 도전장을 낸 겁니다. 분당갑은 그간 보수정당이 강세였지만 20대 총선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지난 총선에선 0.72%포인트의 접전 끝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초접전 지역이 됐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경기 성남 분당구 투표율은 76.2%로 경기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명계 핵심으로 당내 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채널A 예측 조사와 방송 3사 출구조사 모두 민주당 김두관 후보,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이라도 앞선 곳에 지금 취재기자를 보내놨거든요. 김두관 후보 선거 캠프에 홍진우 기자 나가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각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조금 전 캠프를 떠났고요. 지지자들과 당직자들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예측 조사와 방송 3사 출구조사 모두 초접전으로 나타난 만큼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전직 경남지사 간 대결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양산을 지역구는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촉각을 곤두세웠던 게 바로 투표율입니다. 최종 투표율 나왔는데 잠정 67%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죠. 본 투표율은 4년 전보다 저조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현재까지 잠정치로 67.0%입니다. 전체 유권자 4,428만여 명 가운데 2,964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지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입니다. 다만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지난 대선보다는 10%포인트 낮습니다. 오늘 오전까지의 본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앞선 수치를 보였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입니다. 서울과 전남,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와 대구, 충남 등은 지난 총선보다 낮게 집계되면서 지역별 편차를 띄었습니다. 특히 명룡대전이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68.7%, 서울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동작구의 투표율은 72.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까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진짜 딱 한 표 부족합니다. 충무공께서 12척으로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이 12시간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대선에서도 4명 중 1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0.73%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1%만 더 투표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오늘 오후 6시 마감된 투표의 지역구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 2시 전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 개표 상황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투표가 끝났죠. 조금 전부터 개표는 시작은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궁금한 점 많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요, 김민환 기자, 개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서울대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6시 15분쯤 첫 투표함이 도착했는데요.
조금 전 개표가 시작돼 제 뒤로 보이는 개표 사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표가 막 시작된 곳이 많아 전국 개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개표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만 6천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 참관인도 전국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선관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표소와 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자, 이번부터 비례대표 투표지 또 전체 수검표가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에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지 길이가 51.7cm에 달했는데요. 이는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지역구 개표에도 수검표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바로 개수기로 보냈는데요. 개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킨 겁니다. 비례와 지역구 선거 투표지 모두 수검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개표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 개표 시간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네,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년 총선과 비교해 약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오전 2시를 전후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개표 종료 시간은 지역구 선거의 경우 내일 오전 4시쯤, 비례대표 선거는 내일 오전 6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관악구 개표소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혔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52.9%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표 25%입니다. 네, 다음은 어디일까요? 서울 성북 을입니다. 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52.3%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북 갑으로 왔습니다. 개표 상황 0.9% 상황에 국민의힘 전상범 후보가 53%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마포갑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54%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네, 서울 마포 을은 개표 0.8%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문경 후보 43.9%, 민주당 정청래 후보 43.9%로 동률입니다. 네, 서울 강서갑은 어떨까요? 개표율 3.8%인 상황인데요. 민주당 강선우 후보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서 을입니다. 4.5%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55%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서병입니다.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53.6%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5%. 다음은 서울 구로 갑으로 가봅니다. 0.7%의 초반 개표율에서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 52.5%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구로 을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53.2%의 득표율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1.7%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 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득표율은 53.3%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동작갑입니다. 개표율 0.5%, 아직 초반인데요.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54.8%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 을로 가봅니다. 개표 상황 2.4%,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61.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갑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 77.3%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0.7% 정도 진행됐네요. 총파 갑입니다. 0.9%의 개표율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59%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 중영도입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 58.8%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0.3%. 다음은 부산 서동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 62.4%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8%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금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 53.6%의 득표율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0.2%. 부산 강서로 가볼까요? 개표율 7%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욱 후보가 57.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연제입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58.4%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5%. 다음은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 중남에서는 개표율이 8.5%인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62.5%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동군 이을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후보가 85.3%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0.1%. 대구 서구는 어떨까요? 1.1%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 69.3%로 현재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어딜까요? 계속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구 달서갑이네요.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73.5%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4.2%. 달서 을은 2.7%의 개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후보가 79.8%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달서병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가 6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 대구 달성으로 왔습니다. 1.3%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80.3%로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중강화 옹진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61.8%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2.6%. 인천 동미추홀 갑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후보 50.7%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6.7%입니다. 네, 개표 1.4% 진행된 인천 동미추홀 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57.4%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딜까요? 인천 서갑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김교웅 후보 52.8%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3%입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동남갑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후보가 86.5%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2.3%. 다음 광주 서갑입니다. 민주당 조인철 후보 82%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0.1% 진행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북갑 알아보겠습니다. 개표율 5.9% 정도인데요. 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81.8%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어딜까요? 광주 북을입니다. 개표율은 1.6%인데요. 민주당 전진숙 후보가 67.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요. 광주 광산갑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81.2%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7.1%. 광주 광산을에서는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0.4%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율은 0.6%입니다. 네, 다음 지역은 대전입니다. 대전 동구는요.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가 55.2%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2.5% 정도 진행됐네요. 대전 중구는 어떨까요?
개표율 2.8%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이원건 후보가 56.5%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대전 대덕으로 왔습니다. 개표율 0.6%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가 54.9%로 현 시각 1위입니다. 울산으로 왔습니다. 울산 중구는 개표율을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 63.9%로 현재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 동구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47.7%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4.6%. 울산 북구로 왔습니다. 개표율 3.4%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52.1%로 현재 1위. 네, 다음은 울산 울주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 65.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3%입니다. 경기도로 왔습니다. 경기 수원경입니다.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51.1%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6%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수원정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현재 53.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22% 진행됐네요. 경기 성남 수정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3%입니다. 개표는 11.9% 진행됐네요. 네, 다음으로 경기 의정부 갑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51%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3.8%. 경기 의정부 을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 53.9%로 현재 앞서는 상황입니다. 개표율은 0.7%. 네, 계속해서 경기 안양 동안갑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후보가 54.6%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개표율은 3.6%. 경기 안양 동안 을로 왔습니다.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 54.8%로 현재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7%입니다. 네, 다음은 어딜까요? 경기 광명갑입니다. 민주당 이모경 후보가 52.3%로 현 시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6.6%. 경기 광명을은 민주당 김남희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52.8%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2%입니다. 네, 다음 지역 어딜까요? 경기 평택갑입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가 50.1%로 현 시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8%. 평택을입니다. 개표율은 3.6% 진행됐고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53.2%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입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58.7%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개표율 2.2%. 경기 고양을에서는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49.9%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1.1% 진행됐습니다. 네, 경기 고양정에서는 개표 10.3%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52.3%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경기 의왕 과천으로 왔습니다.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 50.9%, 민주당 이소영 후보 49.1%로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16.6% 진행됐습니다. 경기 구리로 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후보 70.7%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3%. 경기 남양주 갑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50%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개표율은 1.5% 진행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보시죠. 경기 오산입니다. 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53.3%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개표율은 17.9%. 다음은 경기 군포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후보 51.4%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8.1%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총선 승패에 따라서 정치 키플레이어들 그리고 잠룡들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겠죠. 100일 전쯤 여당 수장으로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총선이 끝나도 정치 무대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120석 이상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원톱으로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종횡무진 누볐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국민의힘 SNS 계정에 10번이나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곧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여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곧 주권자, 국민의 상징이고 곧 헌법 그 자체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 구원투수로 깜짝 등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침체된 상태에서 등장한 한 위원장은 기존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행보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문제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을 일축한 데 이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한 위원장.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거라는 것도요. 한 위원장의 거취는 최종 의석수에 달려 있습니다. 비례를 포함해 120석 이상을 가져오면 당권에 도전할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지만 100석 안팎이라면 한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롭습니다. 한 위원장과 가까운 당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 위원장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패배 책임론이 한 위원장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면 당분간 자맹하다 대권 도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개항을 지역구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명운이 결정됩니다. 우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주자 행보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명룡대전 인천 개항을 출구조사에서 예측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표 상황실을 찾았지만 민주당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내내 자신의 SNS에 총 6차례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투표율이 낮을수록 접전지가 불리하다 호소했고 뒷심 부족으로 0.7% 패배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전했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강조해온 과반 달성을 위해 막판까지 투표를 호소한 겁니다. 전국에서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강력한 국정견제 그리고 개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하고 원내 과반 달성에 성공한다면 확고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거나 탈락한 만큼 당내 견제 세력 없이 친명 독주 체제로 개편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거부권 무력화 등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 달성이 아슬아슬할 경우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있어야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번 총선 선거판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죠. 조국 혁신당 대표 2심까지 실형받은 상황에서 방탄용 출마냐는 비판도 거셌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원내 정당이 확실시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입원으로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조국 대표의 첫 마디는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조 대표는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3일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등장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공천 파동에 실망한 지지층들을 끌어안으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민주당보다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를 내세우며 돌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3년은 200석이 우리가 확보되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른 소수정당 연대로 20석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잃게 됩니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이 제3지대 노리고 신당을 차린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표 모두 정당 성적표보다 지역구에서 본인 당선 여부가 향후 정치적 미래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박빙 양상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출구조사 결과 반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이니까 기도하면서 정식 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제3지대 창당에 나선 이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서도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 수준에 가까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얼마 전 대선을 언급하며 야권 재편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당선이 된다면 야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막판 역전극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30분 뒤인 오후 6시 반쯤 개표 상황실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이 대표의 초반 성적은 부진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 역전,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2년 전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실추된 명예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5년 임기를 채우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그동안 거부권으로 맞서왔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로는 그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200석 넘게 차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임기 5년을 여소야대로 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범야권이 180석으로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를 반복해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거부권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야당이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언급한 탄핵 소추안 처리도 가능해지는 만큼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당의 지도부를 하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대한 돌파구로 국회 입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 운영을 해왔지만 야당과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확인되면서 향후 인적 쇄신을 비롯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취임한 모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여대 야소를 겪었거나 국회 일당이 된 여당의 지원을 받았던 만큼 윤 대통령은 최초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들도 엄연한 한석입니다. 46석이나 달려있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권에 뜬 면면들을 백승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번 후보까지 당선권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번은 시각장애인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후보입니다. 2번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6번 용혜인 의원은 당선권으로 전망됐습니다. 5번 정혜경, 11번 전종덕 후보는 진보당 몫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최대 19번까지 당선권으로 예측됐습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가 4번 후보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현재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소장도 8번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자 15번 후보인 김예지 의원도 당선권으로 예측됐습니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3% 득표 여부에 따라 비례대표 원내 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녹색정의당은 간호사 출신 나순자 후보가,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역임한 양소영 후보가 1번입니다. 최대 3석까지 예측된 개혁신당 1번은 의사 출신 이주영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최대 14석 정도 확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조국 대표는 1, 2번으로 사실상 당선권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도 8번이라 안정권으로 평가받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재판 중입니다. 향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 승계가 이뤄져 후순위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개표가 끝난 뒤 내일 오전 윤곽이 나오고 내일 오후 선관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두 차장과 함께 대선 잠룡들 운명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지 차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서 저와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 결심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제가 당대표나 대통령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뭐가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선거가 한 위원장 원톱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그의 거취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당은 못하더라도 120석을 얻자는 생각이었는데요. 120석을 얻어서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게 되면 그나마 어려웠던 당내 분위기를 이끌면서 이만큼까지는 올려놨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출구조사 결과만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합쳐서 87석에서 105석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 위원장이 만약 개헌 저지선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초반 개표 상황 보니까 또 출구조사 다른 지역구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파란불이 켜진 건가요? 네, 개표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151석이 목표라고 하고 다녔는데 목표는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들이 대거 낙천하면서 비명 횡사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과반 달성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이 178에서 196석 사이죠. 압승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민주당도 친명 체제로 바꿔서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었고 선거에서도 이긴다면 진보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경쟁자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다만 사법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꽤 많이 가져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출구 조사대로라면 12석에서 14석 사이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얻게 된다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 역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게 되고요. 게다가 친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명과 친문 세력이 조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람이 많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출구 조사에서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죠. 개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후보 중에 이 승리를 기대하는 후보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출구 조사에서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죠. 이 결과는 이 대표뿐 아니라 이 개혁신당의 운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과거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3번 연속 떨어져서 원내에 진입은 못했었죠. 이 대표가 자력으로 이번 3파전을 뚫고 살아 돌아온다면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 되기 때문에 한석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원내 입성에 실패하더라도 아깝게 진다면 이 개혁신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지금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출구 조사대로 나온다면 민영배 의원이 72.5%, 이낙연 공동대표가 17.4%로 민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대표의 기대와 달리 비명계가 결집하지도 않았고 그 비명계가 오히려 조국 대표에게 쏠렸죠. 호남에서도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야, 그 외에도 이번 총선에 운명이 걸린 잠룡들이 꽤 있잖아요. 더 있죠. 네. 이광재 친노 적자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분당갑에서 현역인 안철수 의원에게 출구 조사 결과대로라면 이제 경합이지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요. 실제 개표에서도 이긴다면 여권의 대선 주자를 민주당 험지에서 꺾었기 때문에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실 분당갑 대진표가 짜여진 직후만 하더라도 이 3선 중진의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막판에 박빙으로 붙었습니다. 안 후보는요, 연일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의정 갈등, 또 이종섭 대사 출국 문제 등에서 이 정권의 날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안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게 될 경우에 당권, 차기 대권 주자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당의 기반도 약한 상황에서 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원희룡 후보도 있죠. 이 원 후보 험지인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었는데 이길 거라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표차가 더 중요한데요. 만약 박빙으로, 그러니까 지게 되더라도 박빙으로 진다면 원희룡 후보의 경쟁력을 그래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지게 된다면 패배 이상의 타격이 있을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원 후보가 12.3%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지만 개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민지, 이동훈 차장 수고했습니다. 자, 가요 속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너무나 궁금합니다. 바로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투표가 마감된 지 2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 경기 지역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53.2%, 민주당 전현희 후보 4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용산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50.8%, 민주당 강태우 후보가 48%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6%. 서울 광진 갑은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광진 을입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50.8%로 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47.7%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8%. 서울 동대문 갑은
3.4%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안규백 후보가 57.5%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입니다. 개표율 8.1%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48.3%의 득표율로 현 시각 1위입니다. 성북을은 어떨까요? 민주당 김남근 후보 51.4%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6.2%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북갑입니다. 민주당 천준호 후보가 50.5%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개표율은 2%. 계속해서 강북을입니다.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 47.7%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노원갑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후보 54%,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46%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0.5%. 은평을은 민주당 김우영 후보가 48.6%로 1위입니다. 개표는 2.9%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가 50%로 현 시각 1위입니다. 개표율은 3.7%. 서대문을은 어떨까요? 민주당 김영호 후보가 51.5%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마포갑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50.8%로 현 시각 1위, 민주당 이지훈 후보가 44.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5.8%. 마포을입니다. 국민의힘 하문경 후보 47.5%, 민주당 정청래 후보 43.5%로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7.4% 진행됐습니다. 네, 서울 강서갑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58.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2%. 강서을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55%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4.5%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서병입니다.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53.6%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5%. 개표율 4.1%로 나타나는 서울 구로갑은 호준석 후보,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가 1위입니다. 55.3%. 네, 다음은 어딜까요? 서울 구로을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52.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5.7%. 서울 금천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0.1%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 6.1%. 다음은 영등포을입니다.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50.4%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은 4%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동작갑입니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50.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20.3%.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59.6%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6% 진행됐습니다. 관악갑입니다. 민주당 박민규 후보 66.9% 득표했습니다. 개표는 0.6% 진행됐네요. 서초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67.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표율 9% 보이는 서울 서초을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59.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은 국민의힘 서명호 후보가 74.5% 득표율 보이면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14.2%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남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67.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14.2%.
다음은 서울 강남 병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69.9%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4%인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송파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 61.1%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2%. 송파 을은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68.1%인 상황, 개표는 4.9%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파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 59%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5%. 다음은 서울 강동 갑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가 53.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5.4%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동 을입니다.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가 50%의 득표율로 1위입니다. 개표율 3%. 자,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을은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56%로 1위, 국민의힘 홍윤호 후보가 44%로 2위입니다. 개표는 4.4% 진행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원 병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후보 51%,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49%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접전입니다. 개표율은 15%. 다음은 수원 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52.6%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31.7%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 무입니다. 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51.4%,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가 48.6%입니다. 개표율은 2%. 경기 성남 수정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김태년 후보 51.8% 득표하면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27.9%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9.2%입니다. 개표율은 4.1%. 성남 분당 을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현시각 1위입니다. 득표율은 58.8%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는 10%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 갑입니다. 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49.4%,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가 49%네요. 접전입니다. 개표율은 10.4%. 의정부 을에서는 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50.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2.5%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안양 동안갑입니다. 민주당 민병덕 후보 51.6%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1.2%. 안양 동안 을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신재철 후보, 민주당 이재정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3.5%입니다. 개표는 11% 진행됐습니다. 네, 부천 정입니다.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가 46.2%, 민주당 이건태 후보가 역시 동률입니다. 접전입니다. 개표율은 11.4%. 경기 광명 갑은 민주당 이모경 후보가 52.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25.3%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A큐브를 통해서 격전지 6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의 승패가 달린 전국 격전지의 득표율 1위, 2위 상황 알아봅니다. 오픈 스튜디오 바로 옆 옥상에 대형 입체 전광판 A큐브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화문의 A큐브를 통해서 이 시각 상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 개표 37.9%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52.5% 득표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일까요? 신정치 1번지 서울 용산이네요. 개표율 11.1%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현 시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딜까요?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이곳은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73.3%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율은 0.3%입니다.
네, 서울 마포 갑입니다. 영입 인사의 맞대결이 펼쳐진 곳이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50.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동작 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율은 6%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59.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네요. 네, 다음은 반도체 벨트의 중심 경기 수원 정입니다. 개표율 34.9%인데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52.7%. 계속해서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왔습니다. 개표율 4.1%인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9.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시각 격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수준이 한국의 전체 수준에 안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분야의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는데 이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고 분열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전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남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박 전 대통령 옆에는 유영아 대구 달서갑 후보가 동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답변 없이 웃음을 보이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인근 투표소를 찾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4위 곽상원 후보에 대해 묻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SNS에 등산 사진과 함께 진인사 대천명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경기 고양에선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와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최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거치고 서명하려는데 자신의 이름이 이미 선거인 명부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신분증을 확인했을 텐데 제 신분증을 누가 들고 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이게 부정선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A씨는 투표를 끝낸 후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선관위 측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교 복도를 사이에 두고 5투표소와 8투표소가 마주보고 있는데 A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착각하고 A씨 투표소에서 투표한 겁니다. 경찰은 확인 못한 선거사무원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대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투표소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 위에 디올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상자와 대파를 올려놓은 겁니다. 좌우지간에 어떤 사람이 설치를 했어요. 하다봐 이렇게 해놓고 요 플래카드식으로다가 그림 그려놓고 뭐 아침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중앙선관위가 대파 등을 정치적 표현물로 보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하자 투표장 밖에서 게릴라 시위를 한 겁니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섬마을에서 투표하기 위해 배 타고 육지로 나갔던 유권자 6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배 엔진에 부유물이 감겨 20분 넘게 바다 위를 표류한 것인데
해경이 경비함정으로 구조해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유권자들은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 오픈런을 하든가 하면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도장을 찍는 등 재치 넘치는 방식으로 투표를 인증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 시작 전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를 보고 오늘 투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싶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겁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두터운 외투를 껴입었지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실제 오전 한때 SNS에선 투표소 오픈런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랑 남편 이제 표 한 표로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 한 표가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인증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표 도장을 손등에 찍는 기존 방식 외에도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도장을 찍은 뒤 인증하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인증 용지를 만드는 걸 넘어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공유해 투표 참여를 권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행이 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투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골프장은 오늘 골프장을 찾은 고객이 투표한 걸 인증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투표를 한 사람에겐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호텔 객실료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표율 7.7%, 이쪽으로 갈까요? 숫자 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 24석, 더불어민주당 18석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양천을 중성동을처럼 회색으로 된 곳은 아직 개표가 시작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합치면 42석이니까 6곳이 지금 개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개표 초반 보면요. 방송 3사 출구조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30석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국민의힘 5석 우세로 나왔는데 개표 초반입니다. 하지만 개표율 7.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 상황은 계속 진행되면서 또 뒤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개표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네,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연합과 합치면 최대 197석 예상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혹시 예측한 결과와 비슷한 겁니까? 네, 아직은 접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거셌고 또 그리고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범야권 합치면 200석,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까지 뚫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도 보십니까? 네,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접전지가 57곳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그다음에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전해드렸는데 개표 초반을 보면 출구조사와 전혀 다르게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미개표 지역이 많고 네. 개표 결과가 아직 굉장히 초반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 정도는 진행이 돼야지 전체적인 양상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서울의 경우 용산과 동작 지역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부울경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막바지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구 조사를 보면요. 100석 안팎 비례 다 합쳐서
내부에서 예측한 결과 비슷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 예상치 못하고 사실 저희들이 참 충격적인 좀 결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저희 지역의 각 후보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 출구조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결과치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총선의 출구조사가 맞지 않은 사례도 많았고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 보정개수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방송사마다 또 다른 점도 있어서 개표를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출구조사와 다르게 개표 초반 상황을 보면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좀 기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구조사가 조금 정확치 못한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보정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송 3사와 지금 다른 방송사들 간에 좀 출구조사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개표 사항은 출구조사와는 상당히 좀 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초반에 본투표 개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내놓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사전투표가 굉장히 좀 높았지만 사실은 예년과 달리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전투표가 신뢰성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해서 수개표 등을 병행을 하고 저희 당에서 굉장히 좀 홍보, 투표 참여 동률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사전투표에서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곳 혹시 꼽을 곳이 있을까요? 예, 한강벨트 상에서 동작, 용산 이런 것도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낙동강 벨트에서 도지사, 전직 도지사 간의 어떤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양산의 김태호, 김두관 의원 지역구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분당 가벌도 지금 굉장히 좀 혼전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곳이 많군요. 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개표 소식 전해드릴 나의 선택 2024 개표방송 2부 이어집니다. 저는 잠시 후 개표방송 3부에서 최고의 정치 고수 현장 기자들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A 개표방송은 쭉 계속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